자, 여러분 이제 고성호 칼럼,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충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함께 좀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우리가 먼저 우물을 팝시다. 지금 우리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모든 인구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0.78명의 출생률. 정말 번개같이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연합뉴스는 늙어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아서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예요.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노인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65세, 70세까지를 빼더라도 70대만으로도 20대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한국이라는 연합뉴스의 타이틀이 정말 과장이 아닌 거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19%.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죠. 또 76세 이상을 보면 2명 중에 1명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조사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저가 58년생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나이로 따지더라도 제가 이제 65세고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노인층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제일 어린 노인이죠. 우리 자유파 국민들,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또 우리 고성구 TV의 구독자나 만만 회원,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 중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노인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심리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노인이라고 하는 세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전제로, 그래서 이제 노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능력이 쇠퇴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20대, 30대의 그 활발한 청년 시절보다는 신체적으로도 능력이 쇠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게 은퇴한 이후니까 능력이 쇠퇴해지고 있는 중이죠. 정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도 20, 30대의 막 분출하는 열정과 패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생을 관조하고 관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노인 세대의 현실입니다. 노인 세대를 관찰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특징은 신체 구조의 변화예요.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체중이 늘고 연골 조직은 퇴화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체온 유지 능력,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성한 관절이 없죠. 다 관절염, 골다공증. 그런데다가 운동력은 퇴화하니까 점점 운동은 덜하거나 못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보는 이 노인의 외형적 변화의 특징입니다. 정말 진짜 노인 같지 않은 노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노인, 저까지 포함해서 이런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이게 외형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체 내부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되는데 우선 치아 결손. 이게 임플란트를 다들 이제 해놓잖아요. 저는 다행히 뭐 아직 임플란트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50대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하잖아요. 또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감소해서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위 근육이 그러니까 약화됩니다. 폐 용적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숨을 들이셨다가 다 내쉬고 또 들이쉬고 해서 계속 공기가 순환돼야 되는데 들이마신 공기를 다 내뿜지 못하기 때문에 폐 속에 공기 잔량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기관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이환될 개연성을 높이죠. 혈액 속에 혈당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당뇨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점점 내 몸이 짐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감각 기능이 퇴조됩니다. 우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저처럼 평생 책도 하나 안 보고 그냥 눈을 제대로 안 쓴 사람은 아직도 안경 없이 보지만 저도 이제는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써야 되거든요. 시력이 약화됩니다. 청력도 약화돼요. 청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청력 약화에 맞춰서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다 이런 생리학적 변화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맨날 흥분해서 살아서가 아니고 잘 안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의 자극 반응 능력이 감소합니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분들 그 검사 정기적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러면 사실 그 검사라는 게 빨간불 들어올 때 브레이크 딱 밟는 거잖아요. 이게 노인 세대는 아무래도 그 반응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걸 어떻게 했어요? 난 노인이 돼 갖고서 훨씬 더 운동신경이 빨라졌어.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 그런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70대, 80대가 되면 직접 자가 운전을 하는 분들한테는 위험이 높아지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냥 면허를 반납하시고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각도 떨어집니다. 미각은 80세부터 이 미각을 느끼는 맛 봉우리가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80세부터는 뭘 먹어도 예전에 그런 맛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노년기 가장 두드러진 이 생리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반응 속도의 감소, 운동 반응의 속도가 감소하고 반응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반응 소고도가 둔화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행동 둔화라고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알츠하이머 초기 현상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기관별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기계의 능력이 떨어지고
순환기계의 능력도 떨어지고 폐 기능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간 기능이 쇠퇴하고 한 70년 80년 이 몸을 썼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 노인 세대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에 드라이버 200 쳤는데 아니 이게 뭐야 150밖에 안 나가? 야 채 바꿔. 고탄력 채로 바꿔서 200을 날린들 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체구성 성분과 체중의 변화도 심각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 체중이 늘 때 나이 쌓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체구성 성분과 체중의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보다 여러 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의 강도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내가 들었던 의자 잘못 들다가 떨어뜨리죠. 면역 기능과 질병 회복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일단 걸리면 심각해지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고, 이게 노인 세대가 겪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전해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은퇴한 이후에 정기적인 수입은 없거나 줄지.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이제 따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지. 이제 혼자 살다가 쓸쓸히 가난하게 죽는 이런 세대가 대한민국 노인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되고, 그래도 내가 50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연결됐던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는 은퇴한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외로워지죠. 고립되죠. 그런데 누구랑 옆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하죠. 커피 한 잔 뽑으려고 그래도 뭐 키오스크인지 뭔지 때문에 한참 막 더듬더듬 해야 되고, 옆에 뒤에 줄 서 있는 젊은 애들이 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이 좀 와봐 소리 지르게 되고, 아 키오스크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오셨네 그런 수근수근 손 되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방어적으로 되고 점점 소극적이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 내가 평생 몸 바쳐서 이런 나라 만들어 놨는데 저것들이 내 공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이 괘씸한 것들, 노여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젊은 것들 보기만 해도 막 짜증부터 나고, 이게 이제 우리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우리 아미고 청년 단원들하고도 만날 수 있고, 이게 우리 당장 이 30대의 우리 스태프하고도 매일매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니까 너네들 눈에는 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보이냐, 노인 세대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주워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젊은 세대, MZ 세대가 노인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제가 듣기에 아 그렇겠구나,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 20대 30대 때 나 그런 사람 진짜 만나기 싫었어 하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선 뭘 자꾸 간섭하고 평가하려고 그런 게 싫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훈계를 하려고 그러고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정말 싫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라. 그나마 그래야 젊은 애들이 한 자리 내준다.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건 하고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노인 세대가 돈이 없어요. 열 주머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험은 많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입은 자꾸 열게 돼요. 그게 거듭되다 보니까 노인 세대 그러면 주머니는 안 열고 입만 여는 세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MZ가 아니라 같은 노인 세대끼리도 그렇죠. 아이고 저 친구는 어떻게 맨날 오면 주머니는 한 번 안 열고 하루 종일 혼자서 마이크만 잡고 가냐.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문화적 차이가 많아요. 지금의 MZ세대 또 그 다음에 X세대 그리고 지금의 노인 세대는 워낙 살아온 경험과 문화적 이 감수성이 다릅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예의와 어법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집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를테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 세대 셋이 산다 그러면 이 세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는 아주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커서 그런 사회가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고, 아버지 세대는 아주 합리적인 조직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이고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이렇게 아버지 세대는 살고 있는데, 아들 세대는 아이고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이세요? 저는 저예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 세대가 한 집에서 살면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만 공유할 뿐이지 완전히 따로 사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다르지, 라이프 타이밍이 다르지,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패션 스타일이 다르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피가 하나 같이 섞였다는 거 말고. 이게 한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가면 그 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게 누구냐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들 버릇없는 것들 통째 안 맞아서 아예 안 볼래 저것들. 그렇게 우리 노인 세대가 점점 고립되어서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늙어 죽을 겁니까? 수십 년의 정말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고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노인 세대도 딱 한 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지잘났동만 하는 저 20대 젊은 청년도 한 표예요. 그러면 저 20대, 30대 젊은 청년 세대, MZ 세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야 되는데 이런 철박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재명이보다는 윤석열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재명이보다는 한동훈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정도지,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안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안 돼요, 국민의힘 아니면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져요 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별로 안 마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40 총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해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세력이 망가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힘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까지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절박함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목이 마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MZ세대는 노인세대를 일부러 와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안 만나면 좋아.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거야. 전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노인 세대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들은 절박함이 없어. 노인 세대한테 먼저 걸어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저 MZ세대의 단 몇 명이라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선거,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겨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과 목마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노인 세대가 MZ세대에게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소한 그 MZ세대 중에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힌 MZ세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야, 내가 이성적으로는 노인 세대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저 노인들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내 못 가겠다 해서 오고 싶은 사람 못 오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우면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싫어서 다시 돌아가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노인 세대도 그냥 다르다. 아유, 제대로는 나하고 통하는 게 없어. 달라. 나 잘 이해 못하겠어. 가 아니라 MZ세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애들일까? 쟤네들하고 내가 먼저 가서 다가가서 만나려면 쟤네들의 어느 부분을 내가 접근해 가야 될까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 또 아주 현실적인 고민, 실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MZ세대는 지금 막 형성된 세대이기 때문에 정돈된 무슨 입장이나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 20대, 30대 MZ세대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우선 MZ세대는 일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 자기 표현의 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내가 월급 때문에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고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나는 이 일에서 나를 실현한다. 나는 그 일 과정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일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치적인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MZ세대한테는 어느 회사에 다니냐 하는 회사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일 중에서 네가 과연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다니냐가 아니라 너 무슨 일 하니?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 다니냐 할 때 삼성이나 현대가 안 나오고 뭐 IT 산업에 뭐뭐 나오면 그런 데가 있냐? 잘 모르겠네.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나 너 무슨 일 하니? 할 때 저 프로그래밍 해요. 그래? 야,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지 않냐고. 너 몇 살이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어느 회사 다니냐? 결혼은 했냐? 이런 것은 이 MZ세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나한테 행복감과 성취감을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MZ세대의 생활상의 특징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처럼 획일적이지 않아요. 패션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요. 우리야 김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노인 세대가 해외여행이라도 어찌 갈라 치면 전부 김치 싸가지고 가잖아요. 질색한다니까 MZ세대는. 아니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먹어야지. 다양하게 경험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가를 중시해. 뭐 워라밸이니 뭐니 좌파 용어 안 쓸 필요가 없어요. 일은 주어지면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다양한 여가 취미생활을 한다고요. MZ세대는.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공정무역으로 만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20분을 걸어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즐거우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MZ세대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 MZ세대는 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들의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제일 편안한 거야. 이 MZ세대한테는. 모바일 홈쇼핑, 모바일 뱅킹, 이게 MZ세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거야. 우리한테는 정말 높은 벽이지만.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MZ세대는 자기애가 강한 세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건국과 6.25 전쟁과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저희 선배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 국가와 민족, 우리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투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도 지밖에 몰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로 건국하고 저 북한 집단과 목숨을 걸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어요.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유일한 존재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개성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는 우리 선대들의 건국을 위한 치열한 투쟁, 6.25 전쟁에서의 그 수많은 희생, 그리고 열사의 사막에서 정말 피땀 흘린 그런 근대화, 경부고속도로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이 근대화와 민주화의 그 결실을 지금 MZ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건국에서부터 근대화를 거쳐 민주화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보면 너무 흐뭇해야지. 맞아, 우리가 애들이 저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지. 가 되어야지. 야, 저것들, 지만하는 것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애들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MZ세대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MZ세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긍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뭐 학교는 어디, 뭐 직장은 어디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 이기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꼰대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MZ세대를 보면서 저것들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꼰대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맞아, 쟤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너무 애들이 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야, 우리 사회도 어느새 이렇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꼰대가 아니라 영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갑시다. 꼰대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영라이트로서 다가가자고요. 다가가서 MZ세대의 코드에 맞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훈계하려고 회초리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가자고요. 그리고 소박하고 솔직하게 다가가자고요. 모르면 모른다, 가르쳐줘라고 다가가자고요. 키오스크 잘 안 된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지 말고 줄 서 있는 뒤에 청년한테 좀 미안한데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나 이거 먹고 싶거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MZ세대는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노인 세대도 그래야 당당하게 그 당당한 MZ세대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진짜 평생 하기 싫은, 그리고 안 한 이 넥타이를 맸어요. 재킷도 제대로 입고 바지까지 입을 때마다 그냥 배를 집어넣고 막 힘줘서 간신히 바지, 양복 바지 입습니다. 이제 이 발가락에 그 발톱이 별로 안 좋은데요. 구두 신으니까 그렇게 발톱이 아파요. 근데 쩔뚝거리면서 제가 구두 신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한번 가진 적이 없던 저기 때문에 넥타이 맨 적도 없고, 뭐 재킷 입고 다닌 적도 없고, 신사구두 신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해부터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게 전투복이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려면 꼰대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진짜 당당한, 그리고 정말 품격 있는 노인 세대가 돼서 저 MZ세대한테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넥타이 불편하지만 맬 수 있고, 비록 이게 꽉 조여가지고서 불편하지만 재킷 입을 수 있고, 발은 좀 발가락 때문에, 발톱 때문에 쩔뚝거리긴 해도 어쨌든 양복 신사 구두 신고 그리고 다닐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벽은 굉장히 멀고 높지만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먼저 목이 마르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렇게 다가가기 위한 첫 출발, 자기관리부터 좀 합시다. 양복 한두 벌씩은 다 입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해서 입고 다니세요. 기왕이면 넥타이도 매시고, 그리고 노인 세대의 당당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쟤들 저렇게 만드느라고 내가 평생 바쳤는데 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젊은 청년 MZ세대를 만나러 갑시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